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에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죠. 김호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 또 어떤 투자 가르침을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정부 정책에 올라타라가 되겠죠. 오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사실 정책주도 반짝 테마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 초기에는 해당 정권을 대표하는 수혜주들이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이와 관련된 지원과 혜택이 쏟아지면서 수혜주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 탄생을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분류 없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반짝 테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누려서 큰 주가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역대 정권별 핵심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일단 김대중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붐이 일어났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에는 바이오 산업에 주목을 했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4대강 살리기 그리고 녹색 성장 정책이 주 정책을 이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창조 경제를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정책이 쏟아졌었고요. 지금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에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제 가장 또 대명사가 된 정책이 주요 정책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 정책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바로 남북 경협주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이로써 이어진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경협주들이 아주 붐을 일으켰는데요. 경협주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난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8년 2월 5천 원대였던 주가가 1년 만에 3만 1,650원까지 오르면서 530%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네요. 이러니 정책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0여일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취임 전부터 관련 정책주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관련된 정책주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 대장주는 한신기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신기계 이제 정책주로는 작년부터도 편입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3월 3일 매수 이후에 반복 매매로 약 5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2배 이상이 더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재개발 등의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는 이제 범양건영, 자연과 환경 등의 종목들도 있는데요. 역시 반복 매매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와, 저도 그 큰 수익 올리고 싶네요. 이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들이 와르르 쏟아지고는 하지만 또 사실 이 모든 관련주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주는 시기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정부의 취임 이전과 이후로 이제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반짝 테마로 인식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취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종목들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우후죽순 나오기 때문에 테마성 시세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또 이 테마성 움직임에 주의를 하면서도 또 활용을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는 핵심 정책을 파악하라입니다. 핵심 정책을 파악하고 실제 수혜주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거운동 때부터 나오는 수많은 공약들, 이런 공약들 때문에 정책들도 핵심 정책보다는 일단 우후죽순 나오는 이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지는 아직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테마성 시세로 또 움직이는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취임 이후에 실제로 진행될 핵심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핵심주를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기 매매를 잘 활용하라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소액으로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말씀드린 대로 테마성 시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주가 핵심 정책이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해당 종목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로 여러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면 해당 종목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해당 종목이 속한 정책이 핵심 정책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까먹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둬야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좀 내보도록 할까요? 문제요?
사실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네.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담아둘 정책주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담아두면 좋을 정책주. 제 생각에는 원전 아닐까요? 대표 소외주로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역시 오늘 강의도 잘 들으신 것 같고 모험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주로 매매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권에서 지난 5년간 이 기술이 좀 사장되긴 했는데요. 다시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이 기술력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원전을 없앨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방안의 하나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 핵심 정책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호영 대표님과 이 정책주 매매 방법 배워봤는데요. 올 봄에 이 주식 계좌가 화사하게 변할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은 출범 전이기 때문에 테마성 시세가 아직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상승을 쫓지 말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출범 이후에도 이제 핵심 정책주들은 상승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테마성 시세에서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출범 이후 핵심 정책주를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